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결석도를 많이 하고. 오늘은 4장 하겠습니다. 4장 5장. 교재는 48페이지. 한 주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출석부를 들고 다니면서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48페이지) 48.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주차 강의는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문제 비중이 3문제에서 4문제, 3문제 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주는 6문제 정도, 6문제 이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8주 동안 강의를 하면 매주 5문제 정도가 커버가 되죠. 5, 8은 40. 그래서 5문제가 평균치라고 본다면 6문제 넘어가면 비중이 많은 쪽, 5문제 밑으로 내려가면 한 4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는 파트면 양은 많은데 문제가 적게 나오거나 그런 건데, 여기는 양도 좀 되고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조금 그 비중이 줄긴 했지만, 그러면 중개사무소부터 출발합니다. 준비됐나요? 속도가 있으니까 오늘 배우는 부분은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칠판 보셔요. 중개사무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등록관청과 주택중개보수의 조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주목. 사무소가 이곳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으면, 화곡동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등록관청은 강서구청장이 되죠. 등록관청. 두 번째, 이곳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에 있는 대전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러면 그 중개보수는 사무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강서구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주택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주택만 그런 거지 토지나 상가는 조례가 아니에요.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릅니다. 그 말은 전국이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중에도 사무소는 두고 있어야 돼. 만약 사무소를 두지 않으면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처음에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내주는데 나중에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므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사무소 설치 제한.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로 둬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관청은 강서구에 등록을 했으면 강서구청장을 말해요. 강서구청장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예외죠. 법인은 강서구 밖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되죠. 밖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이중사무소, 다시 말해서 2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안 되는데, 개공은 1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만 둘 수 있다. 뒤집어서 2개, 3개 둘 수 없다. 이중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그거죠. 근데 이것도 법인은 예외예요. 법인은 원래 이제 이게 하나의 등록에 하나의 사무소,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인데, 법인은 1등록 수개의 사무소예요.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죠. 아무튼 예외인데, 법인이라도 같은 시군구 안에 2개, 3개 둘 수는 없어요. 따라서 법인이 이곳 화곡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때 강서구 안에는 분사무소,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둘 수는 없어요. 강서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만 둬야 돼요. 근데 사무소가 첫 번째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 있고 두 번째 사무소는 불법 건축물에 있다 하더라도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소로 등록을 받은 개공이 또 다른 사무소를 둘 때 그 또 다른 사무소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사무소 개수로 치는 거죠. 그것도 이중사무소예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중사무소라고 그러지만 시험에서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렇게 출제하고
걸렸다. 임시 플러스 1년입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에 1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49쪽에 보게 되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나오죠. 주목. 자, 개공은 그 밖에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는 관계.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천막, 이동용 차량, 대형 파라솔 이런 걸 치고 영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해요. 근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개공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특정 개공을 정해가지고 이 친구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모조리 안 됩니다. 만약에 뒀다 그러면 임시 플러스 1년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거랑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천막을 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뭐하고 뭐가 쌍둥이에요?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이 쌍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중 등록을 배웠습니다. 출제자는 이중 등록으로 출제하지 않으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이렇게 길게 출제한다고 그랬죠. 이중 등록은 개공만 해당이 됩니다. 개공만. 걸렸다. 제재가 어떻게 되죠? 필취 플러스 1년. 이중 소송이 나오는데 이중 소송은 개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개업 종사자가 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공이 이중 소송을 하면 이것도 뭐지?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쌍둥이란 얘기야. 자, 오늘 배운 거 이중사무소가 나오죠. 이중사무소 병과 시작. 임시 플러스 1년. 제가 병과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재가 어떻게 병행 부과되는지 두 가지 이상의 제재가 어떻게 병행하여 부과되는지 대답하세요. 시작을 줄여서 병과 시작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 자, 이중사무소 쌍둥이 뭐야? 임시중개시설물 병과 시작 임시 플러스 1년. 아주 좋았어요. 1년에 1천까지 안 해도 돼. 이거 1년만 해도 다 알아먹어. 그래서 쌍둥이 아셨죠? 두 개씩. 자, 그러면 법인의 분사무소 들어갑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은행으로 치면 지점, 일반 회사로 치면 지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목하시고요. 우리 중개사법 13조 3항으로 가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랬는데 여기 기준이란 말 나오죠. 기준이란 말은 어떤 요건인 것이에요. 그 기준, 그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근데 이 어떤 기준이나 요건은 대개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 밑에 국토교통부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첨부 서류, 각종 법정 양식, 그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자격증 양식, 등록증 양식, 신고확인서 양식, 등록신청서, 고용신고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4개,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것들은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고 어떤 기준이란 말이 나오면 대통령령에 보통 있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랬는데 출제위원은 이 신고를 바꿉니다. 인가를 받네, 허가를 받네, 등록을 하네. 이거 다 틀린 얘기고 무조건 뭐예요? 신고입니다. 그러면 본사를 둘 때는 등록을 받지만 분사무소 둘 때는 신고사항임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관할 밖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인 개공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인 개공은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사무소의 설치는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사무소 관할 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보도록 하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 이게 뒤로 갔어 왜? 자, 여러분 교재로는 49페이지 가로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요약집은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빼서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될 때 내가 이 요약집을 공부한다면 전부 다 뭐 체크할 거 없이 그냥 쭉쭉 읽어가시면 돼요. 아셨나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지금 화곡동이면 어디예요? 강서구를 말합니다. 거기를 포함해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서구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시군구별로,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1999년 이전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그 전에는 시도별이었어. 경기도에 하나, 경상북도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이렇게밖에 못 뒀어요. 아 근데 뭘 그렇게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규제가 심하냐? 그래서 시도를 시군구로 낮춘 거야. 따라서 강남에 하나, 광명시에 하나 이렇게 둬야지. 강남에 2개, 광명시에 3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한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로 둬야 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하세요. 동그라미 3번 별표 가장 잘 나오죠.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로 둬야 되는데 밑줄 쳐요. 특수법인은 제외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거기에 중개사가 책임자로 갈 이유가 없죠. 농업 전문가, 조합 전문가가 가야죠. 근데 출제위원은 특수법인으로 출제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출제해요. 그렇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출제하죠.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따가 기출문제 풀어줄 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셔요. 자,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받았어야 됩니다. 보증을 얼마? 2억 이상 설정해야 되는데 자 주목 본사 쪽이 얼마였죠? 4억 이상이었고 거기다가 얼마를 얹어? 2억. 자 분사무소를 2개째 설치하면 또 얼마? 2억. 3개째 설치하면 또 2억. 이런 식인 거죠. 따라서 분사무소가 1개면 6억, 분사무소가 2개면 8억, 분사무소가 3개면 10억 이렇게 이상으로 설정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분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고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대장 기재 전이면 지연 사유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장 기재 전이라도 되는 거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보증을 사전에 설정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 절차를 살펴보는데 주목하시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과 연관지어서 상상을 하세요. 오늘 수업 중에 제가 A 그러면요 무조건 강서구야. A는 강서구, A구. 강서구에 주된 사무소로 두고 있는 법인이 영업하고 있다면 이미 전에 등록받아 사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무소가 적자가 나. 계속 적자야. 그러면 가게를 2번째 가게를 못 내지. 치킨집을 냈는데 순댓국집을 냈는데 장사가 잘 되면 2호점을 내잖아. 영업이익을 냈죠.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하나 더 내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인이 등록을 받은 건 2년 전이에요. 2021년. 자, 2021년 2년 전을 상상합니다. 자, 법인을 설립하여 본사를 여기 두고 강서구청장에 등록 신청할 때 첫째, 수수료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대로. 강서구 조례.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죠. 자기네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중에 중개사의 대표자의 자격증, 임원의 자격증은 낼 필요가 없어요. 또한 나는 법인이야.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야. 이런 걸 증명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얘네가 직접 확인하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본도 자기네가 확인하죠.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만 교육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면 그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면 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서, 지연 사유서 들어가야 되고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등록증이 붙어 나오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해야 안 해요? 보증 설정 안 하죠. 수없이 얘기합니다. 보증은 등록을 받고 나중에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증 설정 신고해서 등록증을 받으면 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했겠죠. 영업이익을 냈어요. 2년간. 그래서 야 가게 하나 더 내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분당으로 갑니다. 제가 분당을 특별히 좋아해서 분당을 쓰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에 분자가 있으니까 분당구 그런 거야. 분당구에 분사무소 기억하기 좋게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확보하죠. 책임자를 뽑죠. 중개사로 교육받게 하죠.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준비됐죠? 그러면 설치 신고를 본사 쪽에 가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설치 신고하는 거야.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도 강서구청장 주된 사무소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도 조사무소죠.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고 폐업할 수 있고 재개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데 휴업, 폐업, 변경 신고서 여기다가 내야 돼요. 이 분사무소만 업무정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업무정지하는 거고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도장, 인장의 등록도 본사 쪽에 와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죠. 자, 설치 신고할 때 주의사항. 첫째,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거 똑같아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확인하죠. 그리고 책임자의 중개사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가요. 그것도 시도지사에게 확인하죠. 건축물 대장 등본 안 들어가죠. 그런데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미리 들어가야 돼, 이때는.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증서류가 안 들어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서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합니다. 뭐 건축물 대장 안 내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안 내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고 여권용 사진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자, 설치 신고했어요. 수수료 내고.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줘요. 이 신고했어. 신고된 거 내가 확인해 줄게. 확인서 신고됐음을 확인해 준다. 이거를 옛날에는 신고 필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나 신고 필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좀 더 쉬운 글자로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럼 신고 필증 받으면 수수료가 있어 없어? 수수료가 아침부터 꿀 먹고 왔나? 교부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여기 돈 냈으니까.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가지고 분당으로 가져갑니다. 걸어놓고 영업하죠. 근데 가져가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걸려있죠? 사무실 안에 등록증. 여기는 뭐가 걸려있죠? 신고확인서. 이 사무소 바깥에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이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 그러면 출제자가 분사무소로 출제하면서, 잘 들어, 분사무소로 출제하면서 등록증을 게시해라. X. 대표자의 성명을 표시해라. X.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X. 이렇게 분사무소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여전히 등록은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가 등록관청이죠. 허가관청이. 그러면 여기서 감독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여기도 감독권을 줘요. 근데 여기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지체 없이. 분사무소가 설치됐다는 건 사무소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협회에서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법인의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비교하겠습니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거의 똑같아요. 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한다, 납부한다.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다, 없다. 자기네가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 낼 필요가 없다, 없다. 자기네가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등본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없다. 자기네가 확인한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만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여기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해석상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걔네가 확인하니까 당연한데 얘네가 법을 만들질 않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건 들어가야 되고 보증설정 증명서류 여기가 차이점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미리 들어가고 요게 차이점이다 이거지. 요거 기억하시고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사진? 성형후 사진 들어가야 되고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 안 들어가고 그러죠. 여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어요. 자, 다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인데 하나의 공간은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아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별이 달라도 같이 써요. 법인과 개인 간에도 분사무소와 개인 간에도 같이 쓰는 거야. 등록관청이 달라도 돼.
따라서 양천구에 있는 계공이 화곡동으로 사무소에 이전 들어오면 공동사무소가 설치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달라도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 자, 계공은 다른 계공과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고, 방법은 두 가지. 기존 계공의 사무실에 제가 신규 등록하면 돼요. 따라서 등록 신청 방식이 있고, 기존 계공끼리는 이전 방식이 있죠. 그쪽으로 이전 들어가서 이전 신고하면 돼요. 다만 다른 계공의 사무실로 신규 등록할 때 그 계공의 승낙서,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 들어갈 때 그 계공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돼요. 건물주의 승낙서예요? 다른 계공의 승낙서야? 다른 계공의 승낙서죠. 그런데 뭐 둘 이상의 중개업자 둘 셋 들어가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이쪽 써, 나는 이쪽 쓸게,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업무만 좀 협조하면 되죠. 그럼 모든 건 각자야. 너는 너, 나는 나. 등록이 각자, 보정 설정이 각자, 게시도 각자, 인장 등록도 각자, 직원도 각자 고용해야 돼. 만약에 공동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인의 이중 소속이 돼버려. 직원도 각자, 그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도 각자, 업무 정지도 각자, 취소도 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각자. 아셨어? 대답 좀 하시고. 그런데 제한을 받는단 말이지. 업무 정지 중인 계공은 공동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주모, 만약에 제가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제 사무실을 다른 중개업자가 같이 쓰려고 다른 중개업자에게 승낙서를 주어 내 사무소 같이 쓰자. 승낙서를 주어 끌어들이는 거 안 됩니다. 자, 업무 정지 중인 계공은 다른 계공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서를 줌으로써 끌어들일 수 없다. 끌어들일 수 없다.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같이 쓰고 있었어. 원래부터 같이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업무정지 받았다. 그럼 나머지 사람이 사무소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함께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결국은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를 끌어들일 수 없고 다른 중개업자에게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는 있어요? 예, 비어있는 사무실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중개업자에게 못 가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업무정지를 갖다가 휴업기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자,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소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업무정지하고 틀리죠? 그걸 뭐 이유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런지 뭐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영업 못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중개업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손님 그쪽으로 퍼넘겨가지고 네가 한 것처럼 해서 돈 내가 계속 벌어먹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 뭐. 자, 중개사무소의 이전입니다. 주목하시고요. 모든 계공은 사무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칙 계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언제나 가능하니까 평상시에도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 중에도 다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로나 이전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로나. 계공은 사무소로 이전하고자예요. 이전한 때는요.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 10일 내 신고합니다. 왜 10일 내요? 이 이자를 한글을 180도 회전시키면 십자가 되죠.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해요. 1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10일 내에 신고 안 해서 4월 1일 날 사무소 이전했는데 4월 20일, 4월 30일이 되도록 신고 안 하고 있어. 게으름 피우고 있어. 게으름 피우니까 태만이 하잖아. 태만이.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하잖아. 그래서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과태료는 게으름 피우는 것과 질서 위반. 게으름 피우는 것과 질서 위반.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저 중개 실무 쪽 파트에 가면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외국인 취득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우리 중개사법 휴업 신고 안 해도 과태료. 폐업 신고 안 해도 과태료.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잖아요. 게으름 피우는 것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거든. 그러면 게으름 피운다, 신고 안 했다, 90%가 과태료예요. 90%가. 100%는 아닌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게으름 피웠다, 신고 안 했다,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뭐라고? 과태료. 90%가 과태료. 오케이? 일반 시에는 100만 원이야.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하곡 1동도 있고, 하곡 2동도 있고, 그래요? 강서구에는 강서구에는 화곡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 발산동도 있나? 뭘 발산하기는. 관할 안에서 사무소에 어디? 강서구 안에서. 자, 갑이 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자, 먼저 이전해요, 먼저 신고해요? 다시 먼저 이전해요, 먼저 신고해요? 먼저 이전하고, 이전했다라고 신고하죠. 며칠 내에 신고? 발음 똑바로. 7일인지 10일인지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1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전 신고할 때는 봐봐, 우리가 집 이사 가잖아. 주거 이전, 사무소 이전. 주거 이전은 뭐가 바뀌어? 등록증 바꿔요? 응? 집 이사 가면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어? 바뀌어. 주민등록증도 등록증이고, 봐봐. 주민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다 똑같은 등록증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주민등록증 내가지고 주민등록 뒤쪽에 주소지 변경하지? 옛날에는 공무원이 손으로 써줬죠? 요즘 스티커로 해가지고 주잖아. 가족들 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집 이사 가면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잖아. 근데 주민등록증은 사진도 들어가고 뭐 쓰이는 곳이 있다 보니까 재발급 하기는 어려우니까 뒤에다가 변경 기재해서 그냥 도로 주는 거야. 재활용.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등록증, 그리고 여기 임대차 계약서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인터넷 신고, 전자 신고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등록증 가져가야 되니까 얘 가져가야 되고. 오케이? 암기하지 말고 상상을 하라. 상상.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준다 이거야. 등록증의 재교부가 무슨 뜻이야? 새 것으로 주는 걸 재교부라고 그래. 다시 한번. 등록증의 재교부 무슨 뜻? 새 것으로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해. 새 것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하고? 폐기 처분하고 새 걸로 주는 거. 근데 관할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에 사무소 소지지를 빨간 줄로 그어버리고 새로운 사무소 밑에서 써가지고 그거를 도로 줄 수 있다니까.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게 뭐야? 재활용. 시험은 재활용으로 안 나와.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지. 근데 제가 만약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써버리겠어. 편하잖아.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되냐? 그냥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편리한 게 좋지 뭐. 그러면 이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A가 어디라고?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계공이 세종시로 가. 먼저 이전해요, 먼저 신고해요? 먼저 이전부터 하죠. 이전했다고 신고하는데 우리가 집 이사 가면 전출 신고해, 전입 신고해? 옛날에는 전출 신고도 하고 전입 신고도 하고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등본 떼봤죠? 그 옛날에 어떻게 썼어? 손으로 공무원이 쓴 거야. 그거 복사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 쓰고 주민등록표가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다니까 쫙.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서랍이 책장처럼 된 거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거다 다 가구마다 주민등록표가 있는 거야. 그래야 전출 신고를 해야 옛날 동사무소에서 그 주민등록표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출 신고 해놓고 2주 내로 이사간 동네에 가서 또 전입신고를 두 번째 하는 거지. 그러면 가서 보면은 주민등록표가 와 있어.
그러다 전입신고하면 그 이사간 동네 동사무소 공무원이 새로운 그 식구들 전입 들어온 사람 다 거기다 기재하고 주민등록 바꿔 쓰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왔잖아. 뭐하러 두 번씩이나 하냐. 이사 갔으면 거기서 하지. 이사 가고 옛날 동네 와서 또 어떻게 하냐고 불편하게.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해도 다 오지. 근데 요즘은 주민등록표가 아날로그 시대에 종이 문서로 돼 있습니까? 전자문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도 전국 어디서나 떼고 주민등록 등본도 전국 어디서나 떼는 거야. 옛날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야만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가 있어. 그 종이가 거기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전입신고에 전입신고. 이전 후에 관청 며칠 내? 10일 내 신고 안 하면 100과. 조금 따라오네 이제. 이쪽 등록증 들어가야 돼요. 여기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재교부를 해줘. 등록증 재교부가 무슨 뜻? 새 걸로 주는 거. 그런데 이 등록증에는 강서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이 등록증에는 세종시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거야. 근데 강서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등록증을 다시 줄 수 없잖아. 따라서 이쪽은 재활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중개업자의 각종 서류가 여기 있어요. 등록대장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휴업 신고할 때 여기다가 해야 되고 폐업 신고할 때 여기다가 해야 되고 인장 변경 등록 여기 가서 해야 돼. 불편하잖아. 그래서 서류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서류를 보내달라 한단 말이야. 송부 요청. 그러면 서류를 송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서류를 송부하는데 이때 송부되는 서류에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송부하는 서류에 등록증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 등록증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자 문제. 송부되는 서류에 등록증이 포함된다. 아니야. 등록증은 재교부 되는 거야. 송부가 아니고. 그럼 이제 송부되는 서류는 뭐가 있느냐? 등록대장. 학생이 전학을 가면 뭐가 가? 생활기록부. 그래서 그 학생의 1절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사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은 옛날에 이랬구나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가듯이 등록대장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실무교육서류증사본 같은 거라든가 인장등록신고서 냈단 말이야. 그런 거.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처분 서류가 가야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전에 업무정지 받았다. 그런 서류가 가야 되고 지금 현재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야. 청문 절차. 그러면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서류도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법 도박장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불법 술집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 되게 바지를 내서 바지. 그래서 사고 나면 바지를 감옥에 보내잖아. 그리고 옥바라지 해주고. 야, 네가 내 대신 1년만 다녀와. 따라해. 대신 1년만 다녀와. 옥바라지 해줄 테니까. 대장, 신청 서류 1년간 이렇게 되죠. 그러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 있죠? 이 사유는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관청, 이전 후에 관청. 이전 후에 관청에서 해. 아니 안 그러면 여기 가서 청문해야 되는데 언제 또 화곡동으로 오냐 이거야. 그냥 세종시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전 후에 관청에 한다고요. 아까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었죠? 강서구. 분사무소 어디 있었지? 분당구. 분당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분당 안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분당 밖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과천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전을 먼저 해, 신고를 먼저 해. 이전. 이전하고 신고하겠죠? 어디 가서 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들어가, 신고확인서가 들어가. 신고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신고를 받으면 자 신고확인서와 사무소 증명 그러면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 주겠죠. 재교부 받은 걸 여기나 걸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당구청장한테 그 서현동에 있던 거 정자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강서구에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분당구청장에게 그다음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통보하고 여기에도 통보하고 양쪽에 통보해야 돼. 아셨나요? 그래서 이전 전 시군구 분당구청장, 이전 후 시군구 과천시장에게 양쪽으로 통보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사무소가 이전했어. 아까 화곡동에서 세종시로. 사무소 이전은 무슨 의미가 있죠? 줄고 늘고. 줄고 늘고니까 협회 통보해야 안 해? 해야 돼. 아주 습득력이 좋아. 지난주에 배운 거 아주 대답도 잘하고 있고. 자, 문제 풀고 잠깐 쉬도록 하죠.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떤 군에, 그러면 군 나오면 양평군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양평군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동일군의 분사무소 둘 수는 없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 인가가 아니고 신고. 제가 그랬죠. 신고를 바꾼다고 인가, 허가, 등록으로 바꾼다고. 신고야, 신고. 틀렸죠.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인이여 개인사업자야. 개인사업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까지. 이게 한 단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돼? 그건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의 이름을 바꾸고 교육관자를 바꾸고 그러죠. 잘 바꾸잖아. 교육의 이름 바꾸고 교육관자 바꾸고. 정답은 3번. 계속해서 문제 2번입니다. 사무소 관련 설치 기준 틀린 것 그랬어요. 또 나왔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죠. 정답은 1번. 정답이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야.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오늘 봐봐. 한 4번 나올 거야.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하고 안에 맞고 한 개만 맞죠. 둘 수 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아니 법인은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예외죠, 예외.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법인은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하나만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은 여러 개 둘 수 있잖아.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맞는 문장이라고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 안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그러는 법인은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아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풀어야 된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거면 왜 학원에 나왔습니까? 혼자 가서 집에 하세요. 집에 가서. 이 법 조문이야, 법 조문. 근데 이 뒤에 다만 13조 제3항에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공은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밖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죠. 아셨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원칙적 내용이다 이거야. 3번 그리고 진짜로 나중에 안 나왔어 그 사람. 나한테 잘못 걸린 거지.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죠? 강서구에 2개 둘 수 없잖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가 내야 돼? 주사무소 소지 등록관청. 너무너무 잘 나와. 이런 문제도 나와요. 아까 분당에 있는 분사무소를 시군구 밖으로 과천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시군구 과천에 신고한다 이렇게 문제 내버려요. 강서구로 와야 돼. 그러니까 분사무소 쪽 나오면 거의 그냥 본사 쪽으로 와요. 본사 쪽으로. 주된 사무소. 오케이? 개공은 다른 개공과 사무소 함께 사용할 수 있죠. 정답은 1번. 근데 실전에 가면 이렇게 정답이 손들고 있으면 답 찍고 가면 돼. 근데 본인의 성격상 너무 덜렁대고 막 그런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지만. 자, 다음. 문제 4번. 또 나왔잖아. 다른 법률에 따라 이거. 책임져도 돼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어디다가 내? 주사무소 등록관청.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신고 내용에 적합하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확인서. 여러분, 각종 양식 있잖아. 등록증, 신고확인서, 그리고 자격증, 등록신청서, 확인설명서 종류 4가지, 일반 종교계약서, 전부 다 어디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에 별도 서식화되어 있어요. 서식 1, 서식 2, 쭉 서식이 쫙 있어.
그걸로 하니까 국토부령 나오면 맞는 거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 안 내? 안 내. 이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법인 등기부 내는 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에 지정 신청할 때 3번 다 법인 등기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답 옳은 거 골라라야 느드 정답 3번. 틀린 거 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며칠 내? 10일 내에 신고 맞죠?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어디로 와야 돼? 주사무소로. 근데 요 놈을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후 시군구로 가라. 틀린 거라고. 맞는 거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법인인 개공은 등록증 첨부. 앞에 분사무소 나왔잖아. 분사무소 나오면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확인서죠. 신고확인서. 그래서 분사무소, 여러분 봐봐. 분사무소로 걸고 꼭 주된 사무소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을 걸어라. 분사무소의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써라. 분사무소의 중개가 완성되면 대표자가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란에 내라. 다 틀린 거야. 자,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겠네. 지체 없이 이를 이전 후 소지지 시군구 어디 아까 분당구청장, 과천시장에게 다 통보하는 거 맞죠? 5번. 등록관청 관할 밖의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하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관청이 한다. 이전 전에 관청이 한다. 이전 후. 이게 후자가 글자 하나만 바뀌어서 전자로 바뀌면 틀려버려요. 글자 하나 차이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건 3번이 틀렸네. 문제 8번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요거 체크하고 가야 돼요. 이거 안 보고 여기 들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해놓고. 그래서 관할지역 밖으로 나갔을 때 옳은 거예요. 중개 밖으로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등록증의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가 뭐예요? 새 걸로 주는 거. 그런데 종전의 등록증의 변경으로 기재해서 교부는 이건 뭐야? 재활용. 재활용이 돼? 안 돼? 안 돼. 왜?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갔으니까 재활용이 없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지연사유서 첨부할 필요가 있죠. 필요가 없다. X.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해야 되는데 부과대상이 아니다. X.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도 딱 한 게 있잖아.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은 내야 되겠으니까 뒤에 말만 비튼 거야. 끝에만.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걸로 문제를 낸 거예요. 참 조잡하죠. 그래서 출제위원도 시험 봐가지고 출제위원 해야 돼. 시험 봐가지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맞고 이전할 분사무소 소지구의 등록관청 과천시 하라는 거죠. 틀렸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지구의 시군구청에 이를 통보한다. 5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개공이 이것도 안으로 이전한 경우 틀린 거. 중개사무소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죠? 그리고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는 없고 재교부는 아니지. 안에서 이전했으니까 재교부할 수도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재교부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재교부할 수도 있고 그래야 돼. 틀렸어요? 이쪽이 뭐라고? 재활용. 이쪽이 뭐야? 재교부.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등록증 관할 안에서 이전에도 등록증은 항상 들어가잖아요. 등록증 새 걸로 바꾸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틀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한 거야. 그러면 대장 기재 지연사유서. 지연사유서 제출해야 돼? 네, 그렇죠. 틀린 것을 골라라는데 정답은 느드야. 근데 늘 옳은 것은 또 박스 문제 나오고 옳은 거 해가지고 그르 없는 것 같아? 또 있어요 여기에. 참. 정답은 3번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꼭 문제 푸실 때 뭐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요 자리에 체크하고 가라고.
실수하니까. 여러분, 이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평균 60점. 그러면 이 성적 분포도가 이렇게 성적이 분포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포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커트라인 선상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 거야. 저 위로 고득점으로 가면 점점점 숫자가 줄고, 저 밑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서만 접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경쟁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많은 점수 차이로 떨어져? 아깝게 떨어져? 아깝게 떨어지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봐봐. 이런 거. 틀린 거 골라라는데 옳은 데다 답 짓고 문제 잘 풀고 답만 틀리고.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다. 한 10문제 차이로 20문제 차이로 떨어져 버렸다. 그럼 뭐 할 말도 없지만 아깝게 떨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 하겠습니다.